굉장히 형식적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참 사법부는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도의 인권 감수성을 갖게 되는지. 윤석열은 지금 직장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고 먹고 정말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라도 협조를 해야죠. 국민들 그렇게 괴롭혀 놓고. 예. 법에 대한 이 감수성이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잘 썼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특검이 한 수 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28일 날 불출석할 경우 국민들이 야 이거 그렇죠. 사법부까지 싸잡아서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특검이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으로 대통령께도 출근하지도 않던 시간에 나를 불러. 나가봤자 할 말도 없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되는 것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신유진 변호사님,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아니 뭐 윤석열이가 특검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검에서는 출석 통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검에서 출석 통보를 할 경우에는 바로 출석을 할 건데 출석 통보도 없이 체포영장이라니 이거는 안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윤석열 측에서 했고, 법원에서도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출석 통보를 하시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굉장히 형식적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판단하기도 했고, 굉장히 피고인 측에서 이 수사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굉장한 뭐랄까 인권 감수성이 아주 높은 체포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참 사법부는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도의 인권 감수성을 갖게 되는지 그 점이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3번 경찰에 출석 조사 불응을 하고 아예 그냥 조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될 경우에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사건을 전부 받아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친다라고 하면은 법원이 거기에다 대고 아니 경찰은 출석을 요구를 했지만 검찰은 출석 요구를 안 하지 않았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논리를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윤석열의 인권 감수성을 그렇게 높게 봤다면 이런 모든 판단도 결정도 사법부에 대한 것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특검이 한 수 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28일 날 불출석할 경우 국민들이 야 이거 사법부까지 싸잡아서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특검이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으로 체포영장 우리 신청했다라고 딱 이렇게 먼저 하고 이런 과정까지 다 지켜보게 한 것은 보통이 아니다. 그렇죠. 특검. 체포영장 발부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적어도 확실하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깨갱하고 이제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네. 그러니까 이자가 또 10시에 나가겠다라고 시간 가지고 또 내고를 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던 사안인데 누가 10시, 9시까지 나와라 그랬는데 10시까지 가겠다라면서 누가 시간을 바꾸겠습니까? 이자는 어차피 자기 운명은 이 사람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상 이제 구속이 되면은 사실 다시는 이제 빛을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굳이 내가 무슨 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9시까지 평소에 일어나지도 않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대통령 할 때도 출근하지 않는 시간이야. 네가 무슨 대통령 때도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 때도 출근하지도 않던 시간에 나를 불러. 나가봤자 할 말도 없어. 이런 모습.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정직하게 그 시간에는 제가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지. 문화예술인들은 실제로 체라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연락하면 대부분 자고 있는 그 연예인들이 많아요. 저도 연락해 보면 자기도 뭐 밤새 술을 먹어서 더는 밤잘 못 일어서 10시에 가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게을러서 저는 그렇게 조종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법원 결정을 보면서 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법불악이란 말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법불악이. 부귀영화의 법은 아부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자는 부귀영화를 노리고 있는 자이면서도 동시에 내란 수괴인데 법불 악이뿐만 아니라 법불 악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 수괴에게 또는 괴수 같은 일을 저지른 자에게도 아버지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한때 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안재 판사님들이 이렇게 윤석열만 배를 해주는지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직장인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출석 시간을 그렇게 내고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라든지 뭐 저도 제가 피자 출석통 뭐 얼마나 많이 받아봤습니까? 막 협박도 당하고 검사한테 안 오면 체포한다고 막 전화까지 해가지고 사무실로.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 사정을 하죠. 직장 상황상 1시간 또 2시간 조정하는 경우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직장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고 먹고 정말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라도 협조를 해야죠. 국민들 그렇게 괴롭혀놓고. 예. 법불악위 얘기하시니까 어제 제가 법불악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 정 의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굳이 길게 설명을 안 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다고 우리 그 정의리 서포터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의리 TV에 이렇게 좋은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 그분이 아이디를 콰트로 매거진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법불악위 얘기하면서 법은 이제 뭐 그 귀한 자들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뭐 그러는데 이거 뭐 멧돼지한테도 아부하지 않는다 해서 법불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막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 계실까 봐 자상하게도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정치 1번지 백운기 앵커가 새로운 사자성어를 만들었다는데요. 특히 이번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박지영 특검보죠. 끌려다니지 않겠다. 야, 그 표현하는데 바로 그거야 그런 생각 들던데요.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위. 예, 법불악위. 법은 귀에 아부하지 않는다. 높다고 법이 아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저항하면 어떡하냐. 문 잠그고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소방 불러가지고 문 따고 들어갑니다. 부르는 게 좋을까요? 그 멧돼지 포획하는 뭐 그 팀을 부르는 게 좋을까요? 멧돼지는 한자로 저으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로 새로운 사자성어를 만들어내는데요. 법불저. 콰트로 매거진은 백운기의 정어리 TV를 응원합니다. 아, 멋있네요. 아. 예, 아주 만들고 멋진 영상을 사람이네요. 자상하게 만들어주신 콰트로 매거진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콰트로 매거진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우리 정어리 TV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힘을 같이 이렇게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제휴 TV네요. 제휴 TV 너무 좋네요. 콰트로 매거진. 윤석열이 저렇게 뭐 9시에 오라는데 10시에 가겠다. 예. 매를 버는구나. 무슨 얘기냐. 국민의 이 법원이나 법에 대한 그 흔히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와 비슷하게요. 법에 대한 이 감수성이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중앙지법의 결정도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이런 그 정해져 가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뭐 체포를 해야 될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구속 다시 시켜야 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본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저항을 할 수 없도록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가 뭔데 뭘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 이 좀 아직도 얘는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맨날 술을 마시면은 뇌 상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나는 지금 그거는 역사적으로 남을 거예요. 법원에 나와가지고 지금 내란 일으킨 놈이 한마디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 안 하면서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데 좀 비켜봐봐 저기 보게. 정말. 그 수준이 그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미친놈 아니냐 이거죠. 예. 그냥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미친놈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극우 극단주의 폭력 세력들이 자기를 응원하는 거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뭔가 다시 권력에 복귀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국민이나 기자들이 묻는 건 하찮은 거죠. 저쪽에 한 줌도 안 되겠지만은 극단적으로 자기를 추앙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에 심취해서 정말 오만방자
교만의 끝판왕이죠. 전재현님, 배공경커님, 비공개 좋아하니까 비공개 할 테니까 당장 사형에 처하는 거로 하자. 아이 참. 아니 좀 반성하고 사죄하고 국민 앞에 죄송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도 국민들 마음이 안 풀리는데 끝까지 출석에도 안 나오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빠지고 9시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10시에 나간다고 그러고 참. 이제 내일 모레 비공개는 받아들일까요? 신유진 변호사님? 글쎄요, 비공개를 굳이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미 다 시간도 다 공개됐고 한데 뭐 그 앞에서 뭐 그 포토라인이랄까요? 그거를 뭐 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들어가느냐. 근데 밑으로 들어가게 여기까지 허락해 주면은 그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 출석으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비공개할 이유가 없죠. 없죠. 처음에 직위원 재판부가 비공개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일반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 요구할 때 똑같은 절차 윤석열한테 특별히 가혹행위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짜 피의자 소환 통보 한 번만 연기해도 두 번째부터는 살벌하게 연락이 와요. 곧 체포당할 수 있다부터 연락 오고 직접 전화도 오고 심지어 저는 집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왜 출석 안 하냐고. 아니 제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약속을 받으러 왔대요. 뭐 이런 일도 당하거든요. 일반인들은 다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똑같이만 해주십시오. 똑같이만 가혹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이만 해라. 남이사님 10시가 11시 12시 되지 말라 뭐 없습니다. 아이고 참. 예, 윤석열 내일 모레 한번 또 봅시다. 윤경호 소장님 아까 그 이야기한 대로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힘내시라는 글도 많이 올라와요. 정필성님이 원래 이 사자성어나 뭐 이렇게 이름 가지고 삼행시 잘 지어주시는 분인데 윤경호 소장 이름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네요. 윤 소장이 한번 저 이름 떼봐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윤석열만 욕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쓴소리도 하고 호통도 쳐야 자기 반성도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아 박수 한번 쳐요. 우리 청자분님 힘내시라고? 예. 그 콰트로 매거진도 저도 가서 구독 좋아요 또 누르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섰고요. 네. 우리 앵커님 아까 그 법불 저는 예. 벌써 저기 누적 조회수가 2만 명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대박 나겠는데요? 법불아죠? 네, 법불아죠. 저희들이 만든 법불 괴도 좀 해주십시오. 법은 내란 수계에 아부해서는 안 된다. 예. 괴수 같은 짓을 한 자들에게 아부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이제 조사 받다가 구속될 수도 있고요. 뭐 한번 내란 특검이 제대로 좀 뜨거운 맛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김용현 하마터면 풀려나서 활개치고 다닐 뻔했죠. 아슬아슬하게 3시간 탁 남겨두고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구속이 연장된 거죠. 추가 구속이라고도 하고 이제 6개월간 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지난번에 보석 그거 받아들일 걸 내가 괜히 잔머리 굴리다가 내게 왜 내가 당했네 이렇게 막 한탄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는 뭐 풀어주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를 생각해야지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김용현이 구속은 당연한 거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김영현의 그 구속에 대한 신문 기일에 정말 그야말로 법원에서 난장판이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특검이 말을 하려고 하면 10초마다 끊으면서 아예 공격을 하면서 뭐 이걸 다 지금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법원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말을 해서 정말 이게 과연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이 맞나? 왜냐하면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들은 어떤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 피고인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언을 주로 이끌어간 변호사는
유승수 변호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하상 변호사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인터뷰를 주도했는데 유승수 변호사가 주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그 특검의 발언을 끊고 법원에다가 항의 표시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뒤에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원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문 기일에는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방청객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은 이제 지정재판부인 한성진 재판부가 맡게 되자 방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 측 뭐 지지자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와가지고 방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요, 이제 막 이 유승수 변호사가 막 법원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특검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이럴 때마다 박수가 쏟아지고 막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유승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하상 변호사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 대고 난리를 치면 칠수록 너무나 구속영장은 확실해진다. 다만 이제 혹시라도 그 윤석열 체포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 재판 사정까지 속속히 모르셔서 하셨을 건데 이런 사정이라면 당연히 구속영장은 발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용현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그 김용현 수계 윤석열, 김용현 윤석열의 수계 김건희가 구속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되죠. 그리고 이 변호사들이 이거 하는 식이 뭡니까? 이건 대한변협에서 징계나 주의를 줘야 될 정도로 아주 저열한 짓입니다. 판사들을 상대로 겁박하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기피 신청했다. 기각되면 또 재판도 안 했는데 기피 신청하는 변호인도 처음 봤고. 모든 것을 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가 법원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이건 재판 지연할 목적이다. 그렇죠. 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헌재에서도 이 변호사들은 정말 정치꾼으로 전락해버리고 변호사가 아니라 갑자기 헌재하다가 집회장에 가가지고 그 문영배, 이미선 그다음에 지금 고난대행 누구죠? 김용두를 뭐 거의 뭐 잡아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네. 탄핵반대 선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변호사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가들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 행동대장, 내란 양아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특검 보는 귀가 막혔냐, 특검 보는 일이 없냐, 입이 없냐, 가만히 있냐, 뭐 이런 소리를 치면서 김용현 장관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게 무슨 변호인의 게다가 또 재판부를 향해서는 불법 특검에 조력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뭐가 그렇게 두렵냐, 지침을 받았는지 이미 결정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변호인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발언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발언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이제 또 김건희도 곧 뭐 병원에 입원해서 버티고 있지만 지금 뭐 되겠습니까? 지금 뭐 곧 나오겠죠. 근데 혹시 안진걸 소장님 지금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는 마약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혹시 뭐 좀 들은 얘기 있으세요? 뭐 그게 장성철 평론가 발 뉴스잖아요.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뭐 마늘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이제 그 농산물을 수입한 회사인데 거기 마늘인지 배추 사이에 뭘 숨겨놨다 걸렸다. 이게 장성철 씨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원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화적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장성철 평론가가 정보력이 대단하고 비교적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파타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픈 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약 관련돼서 드러날까봐 입원한 거다. 배추님하고 마늘 사이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보석 같은 거 다 걸리니까요. 금속이라든지. 농산물 사이에 그걸 누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김건희 일가가 마약을 밀수를 했다. 예, 최은순과 그 사람들이 옛날에 ESIN 회사 때도 보면요. 그 부동산 투기를 주도하고 막 비리를 주도한 회사인데 거기에 사장은 최은순. 그다음에 이사가 김건희 오빠, 김건희 남동생 이렇게 넷이 있었거든요. 이번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도 최은순 가족 회사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거기서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 백혜령 경정 관련된 것은 마약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제 김건희 쪽에서 압력을 넣은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걸 막았던 자는 또 대통령실로 승진하고 승진했죠. 그런 의심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밝혀야죠.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서장이 영등포 수사과장이 너무너무 잘한 것을 갑자기 발표를 못하게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니까 용산에서 못하게 한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명박 이것까지 특검에서 이게 들어있는 수사 대상인지 조사 대상인지 그게 어떤 분이 김건희의 16가지 혐의 이렇게 딱 정리를 잘 해놨던데 여기에는 이런 건 없었죠. 그러나 이명현 특검에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에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을지 우리가 알겠어요. 백혜령 경정도 그렇고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수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턴을 내고 이런 식으로 비틀고 아주 악한 자들이죠. 예전에 강일구 총경이라는 사람도 윤대진, 윤우진 형제 그 윤석열 특집건들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현직에 있으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범죄적 행각을 한 겁니다. 나중에 그 거짓말했는데 청문회에서 음성도 드러나죠. 내가 이남석이를 보낼 테니까 이게 육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뉴스타파 공개. 내가 보냈다고 이남석을 만나봐라.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 강일구라고 그 수사한 사람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수사하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정적도 죽여. 이 두 세력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 백혜령, 박정훈, 뭐 강일구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죠. 옛날 박관천도 그 넘버원 최순실 넘버2 정의는 넘버스 박근혜 해가지고 당했잖아요. 구속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경호처 차장이 된 건 시대의 변화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